앞서서 수급을 이야기하면서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국내 수급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펀드 환매 물량이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지금 16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인데 글로벌 펀드 자금의 흐름을 보자면 좀 다른 양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마켓인사이드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 FOMC 회의가 있었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역대 최대 자금이 몰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FOMC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 이틀 정도 되는 이페이펄 데이터가 지금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선진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이 또다시 크게 일어났습니다. 선진국 펀드 쪽에서 인터내셔널 펀드군 쪽으로 일단 크게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개별 펀드군으로도 일본이 10억 달러, 그리고 서유럽이 31억 달러, 미국이 172억 달러, 대략 그 펀드 전체 순자산의 한 0.5% 내외 정도가 한 주 만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신흥국은 약간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흥시장 전체에 투자되는 글로벌 이머징 펀드군 쪽으로는 한 9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지만 개별 지역 쪽에 그 투자되는 라틴이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는 한 1억 달러 내외 정도로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시장 쪽에서는 뭐 국가라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대부분 자금이 유입이 됐지만 신흥시장 쪽에서는 약간 좀 제한된 지역으로의 그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결론 내려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특히나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된 것이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 지속이 이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그 9월 FOMC에서 버냉키 의장은 그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예. 그 이후로 현재의 경기 회복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원하는 수준보다 미약하다라는 경기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올해 남아있는 그 FOMC가 10월 말과 12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바로 한 달 만에 결정을 그 근거 이유를 뒤집기는 힘들어 보이고 오히려 12월 정도 가서야 어떤 테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12월 말까지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위험 자산이 그 어떤 그 같이 랠리를 보인다기보다는 어떤 선진시장과 같이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흥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신흥시장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좀 탄탄하다, 좀 차별화가 돼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펀드와 관련한 흐름은 어떤가요? 예, 한국 관련 펀드군에서는 지난주에 5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 전주에도 48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2주 연속 순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그 9월 달 이후부터는 그 양상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그 액티브 펀드 쪽에서의 자금 유입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어떤 특정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9월 달 이후부터는 그 인덱스 펀드군 쪽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아이쉐어 MSCI 이머징 ETF라든지 이런 그 인덱스 펀드군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200 시장 전체를 사는 이런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아이쉐어 그 MSCI 이머징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중이 15% 정도로 일반 평균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덱스 펀드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상대적인 어떤 강세, 한국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자금 시장의 성격이 달라진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관련 펀드군 쪽에서는 뭐 이전처럼 강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10월 그리고 연말까지는 그 자금 유입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와 관련한 펀드로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또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거래일 연속 자금이 순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펀드 환매 물량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남았을지 우리가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트리거 포인트가 이제 195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195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환매가 나오고요. 그 이하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950포인트를 넘었던
2012년 9월 5일 이후로 자금이 한 2조 4천억 원 가량의 그 펀드 자금이 환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추석 기간을 빼고 본다면은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이 환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환매 자금을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주가지수가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차익 실현성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 기간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의 상황을 이 박스권 장세의 상황을 놓고 감안을 한다면은 뭐 보다 정교한 좀 계산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2011년 이후로만 놓고 본다면은 대략 한 적게는 5천억에서 많게는 한 3조 원 정도까지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 지난주부터 어떤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환매 그 강도가 상당히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주차 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그 환매되는 물량이 한 5천억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그리고 금주 들어서는 뭐 1,000억대 정도 수준으로 좀 환매 강도가 많이 둔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환매 강도가 둔화되면서 단순히 뭐 투신권의 순매도 규모를 보더라도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도 물론 순매도지만 517억 원대 그 이전과 비교해서는 많이 줄었고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였거든요. 3천억 원대, 5천억 원대 순매수를 하다가 어제는 700억 원대, 오늘은 심지어는 순매도, 소폭이나마 순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매매와 기관의 매매 동향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테퍼링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해외 뮤추얼 펀드 쪽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그 한국과 같은 경상수지라든지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은 이전과 같이 강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의 경우에는 그 1950선 이상에서는 여전히 좀 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기관이 이제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제한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간 좀 수급적으로는 좀 엇갈린 그 방향성이 나오면서 여전히 10월 시장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10월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다음 주면은 10월이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10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10월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10월 달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정치적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10월 달 한 두 가지 정도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월 FOMC. FOMC가 진행되기 전부터 테이퍼링이 시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경기 판단에 대해서 또 여전히 좀 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주택 시장이라든지 고용 시장, 민간 고용 시장 쪽의 회복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미국 예산안 통과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불협화음이 있고 특히 이것이 9월 달에 통과되기까지는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그 정치적 변동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이즈 요인들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하반기 포트폴리오는 일단 선진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선진국에 대해서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 주식 쪽에서는 여전히 뭐 어닝 시즌이니까 당연히 3분기 실적주 그리고 이제 배당주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관련돼서는 그 테퍼링이 연기가 되면서 최근 채권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강세 기간을 이용해서 듀레이션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을 통해서 10월의 전반적인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